네,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죠?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 즉 합계 자녀 수는 올해 한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는데요.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010년엔 1.23명, 지난해엔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 명에 그치고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설문조사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혼자들 가운데 65.5%는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청년들의 삶은 더 불행했는데요. 현재 청년들이 불행하다라는 의견은 73.4%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출산 주체인 청년들은 이미 불행한 상황이고 미래의 아이들도 현재와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온 저출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저출산 대책은 14개월 만에 정부 출범 14개월 만에 나온 건데요. 발표 시점이 여러 번 미뤄질 만큼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도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결혼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을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건데 출산 주체로서 청년 세대들, 특히 여성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메시지 담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네, 실제로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확대나 인상, 강화 등입니다. 기존 대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지난 10년간 13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만큼 기존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대책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 기자가 보시기에 그래도 좀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느껴지시는 게 좀 있었습니까? 네,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 비혼, 한부모 가정에 갖고 있는 아이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사회적 욕구에 맞춰서 우리의 문화나 규범을 수정하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